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입니다. 혹시 목사님 용연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에 향자가 들어가니까 먹는 네. 건 아니겠죠? 네. 예, 이 용연향이라는 게요. 고래 몸에서 나온 향기인데요. 최상급으로 치는 향기래요. 향수. 네. 용연향. 네, 이 최상품의 값비싼 향수를 일컫는 건데 고래의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래가 이제 몸에서 어떤 물질을 낸다는 거죠. 그걸 이제 채취를 해서 사람들이 향수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요. 마치 진주 같은 느낌도 주죠. 네. 그러니까 고래가 깊은 상처를 이겨내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그렇죠. 얻어진 그 결과물이군요. 네. 그거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고난이나 상처를 받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좋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면 더 멋진 그래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라는 거 분명히 아픈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의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흉터만 남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연향을 내시겠습니까? 네. 이야, 멋있는 얘기인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신 분은요. 이분은 이런 상처의 아픔도 또 인기의 화려함도 다 두루두루 확실하게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최고의 인기 가수로 사랑받던 삶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고 다시 또 활동을 재개하신 가수 박남정 씨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예. 오랜만에 얼굴 뵙고 또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변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무슨 비결이 있나요? 비결 같은 건 없고요. 네. 피부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 뭐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어. 그냥 낙천적으로 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애들하고 집에서 항상 뒹굴고 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박남정 씨가 지금 가수로 데뷔한 지가 몇 년째입니까? 제가 88년도에 데뷔했으니까요, 한 16년 정도 됐죠. 그 원로네요. 뭐 원로라고 하면 원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제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얘기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심각하게 얘기하시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후배 가수들이 예. 어느덧 선배님 그러고 예. 좀 어려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글쎄 뭐 그렇게 뭐 어려워한다기보다도 네. 그냥 편안하게 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나름대로 좀 형식적으로 그 또 이렇게 뭐 인사하고 뭐 그런 경우도 예의를 있고 많이 갖추는 그렇죠. 경우도 예, 예. 있고. 네. 근데 정말 세월이 비켜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전이나 네. 지금이나 변한 게 없으세요. 저는 예전에 팬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거든요.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옛날 그 느낌, 그 기분 막 새록새록 나면서 너무 환호하면서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공백기를 많이 갖고 있다가 네. 야,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동안에 뭐 공백기였다가 요즘에 활동을 다시 하신다 그랬으니까 네. 아마 지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7집 내고 지금 활동 중이시잖아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예, 나름대로 좀 한 얘기해 3, 주세요. 4개월 동안 그 라디오 방송, 그 공개 방송 위주로 해서 굉장히 바쁘게 좀 다녔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방송에 복귀하시니까 예. 또 팬들 앞에 서시니까 예.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처음 데뷔할 때 하고. 그러니까 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활동에 임하고 있고요. 네.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네. 뭐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고집을 가지고 뭐 숨어 있거나 어떤 제 음악적인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다시 한번 팬들 앞에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죠. 네. 네. 근데 목소리도 안 변하셨어요? 아니요, 목소리가 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셨어요? 예. 저는 이번 7집 나온 걸 들어보고 예. 뭐 예전하고 진짜 변한 게 없구나.
목소리도 어쩌면 옛날 그 느낌처럼 그대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 7집을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뭐 이렇게 다는 얘기를 아니고, 하시면 다는 아니지만 예. 가지마 예. 예. 좋아했고 네. 예. 요즘에 그 7집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지마라는 곡은 좀 그 전체적인 앨범 중에서 좀 약간 튀는 곡이고요. 네. 굉장히 템포도 빠르고 그리고 대중들하고 가장 빨리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선곡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곡들은 대체적으로 좀 약간 미디움 템포면서 서정적인 멜로디고 약간 그 성인들 취향의 그런 네. 멜로디와 좀 그 뭐랄까 비트가 좀 있으면서도 딱 들었을 때 좀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 위주로 좀 만들었죠. 네. 그 안에 뭐 발라드 곡 2곡 있고 그리고 전체가 12곡인데 그 중에서 제가 활동했던 노래 BS 날들 널 그리며 그렇죠. 이 2곡은 리메이크해서 리메이크하고. 넣었고요. 예. 네. 옛날 노래도 같이 예. 섞어서. 그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동안 박남정 씨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예. 어떤 분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안 살았나 보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예.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 동안 가장 어떤 일이 큰 있었습니까? 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해서 결혼해서. 이제 애를 둘 낳은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활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 음악적인 고집이나 뭐 이런 걸 좀 가지고 네. 좀 앨범 준비를 몇 번 하긴 했었어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중간에도 한번 잠깐 앨범 내고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TV 활동을 몇 번 조금 한 적이 있었고 또 그 중간에도 작업을 해서 그 바로 나오기 직전까지 준비를 해놨다가도 네. 아니야 이건 또 내 생각하고 좀 안 맞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짧은 공백 기간을 가져야겠지 하던 것이 하다 보면 좀 길어진 거죠. 네. 그래서 9년 되셨죠? 예, 9년 정도 됐죠. 네. 이게 이제 9년 동안의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예.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마음 고생도 많고 남모르는 예. 또 혼자의 그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 어떤 얘기한다면 제 나름대로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큰 고생 없이 네. 어떤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이라 그럴까요? 그 화려한 것을 그것에 올라갔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보람이나 이런 거 별로 느끼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걸어서 올라간 거하고 그냥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랬다가 어느새 거기서 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느껴졌을 때 나름대로 좀 마음적인 시련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교훈도 또 얻게 됐죠. 그래서 어떤 예. 면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도요.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내 나이가 벌써 40인가? 언제 내가 이렇게 됐지? 뭐 이런 네, 네,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 네. 내가 언제 나이가 50, 60 됐지? 언제 내가 30이지? 막 이런 뻔히 알면서 사는데도 갑자기 어느새 이거 어떻게 돼?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네. 것처럼 지금 예를 들자면 방송을 이렇게 언뜻 딱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네. 이제 옛날에 그 널 그리며 막 할 때 하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달라졌지?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워낙 그런- 국민적인 예. 인기를 얻으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대외적인 그 관계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그 주위에 항상 그 관심을 가져오다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연예인들 무슨 사건들 중에 갑자기 돌연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거기까지 갔던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종류의 좀 비슷한 좀 충격이랄까요? 음흠.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거 외에 뭐 특별히 생활적으로 뭐 무슨 곤란에 빠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네. 거고요. 그냥 자기가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좀 그런 변화 거기에 적응하는데 물론 제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 확 내려갔다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세월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돌아봤을 때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충분히 그럴 수 그러면서 있어요. 그런 시련이 이제 가정을 갖고 이 애들을 낳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어. 이제 또 뭔가 그 힘이 좀 나오고 옛날 같으면은 막 화려했던 거 생각하면서 내가 뭐 이렇게 막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이라 그럴까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책임감이 있고 어깨가 무거워지니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지 뭐 이런 좀 진취적인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화려할 거라는 건 짐작을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예. 한창 인기 얻을 때가 80년대 중반. 아니요, 중반이 아니고요. 89년도죠. 정확히 말하면. 네. 제가 데뷔한 거는 88년도인데 88년도니까. 서울 올림픽 할 때거든요. 그리고 좀 가장 피크를 이뤘을 때는 89년도예요. 89년도. 예, 그때 이제 사랑의 불시착 널 그리며 할 때거든요. 그때 그 생활이 어땠고 얼마나 예. 화려했는지 지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말을 하자면 화려했다는 거고요. 그 뭐라 그럴까, 자기 마인드나 자기 생활에서 확 변화가 겉태적인 변화가 좀 있긴 있었지만 네. 그 자기 그 중심적인 게 확 변하는 거는 세월이 단기간에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맨날 그 라면 좋아하고 김치만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그 좀 이렇게 전성기가 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그런 건 안 먹고 맨날 뭐 양식만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제 생활하는 건 비슷한데 그렇죠. 대외적인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관계라든지 관심도라든지 막 그 뭐 그런 차원에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은 역시 사람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왜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듯이 토끼보다는 거북이가 낫다는 거를 그런 어떤 가치관을 항상 거름이. 꾸준히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갑자기 벙 떴다가 거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어떤 거기에 보람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좀 발전성에서 아니면 그 뭐랄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마음이 확 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러니까 항상 그 뭐랄까 단계 네. 성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대중들에게 인식이 됐다가 예. 이제 공백 기간이 있는 동안에 예. 조금 처음에는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돌아갔는데 예. 대중들에게 점차적으로 잊혀졌단 말이에요. 예. 그걸 본인도 느끼고 대중들도 예.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못 느끼죠.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가면서 예, 예, 예. 시간이 가면서 이 공백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자꾸 그 군중 속에서 자꾸 이제 멀어지는 느낌 그런 걸 충분히 본인은 가질 수 있었거든요.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스타였는데 예.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어떤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그 과정이 예.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박남정 씨라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그게 말처럼 그렇게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자연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어떤 느낌이 이렇게 오게 되죠. 느낌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거리를 돌아다닌다거나 할 때 예전엔 정말 못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연예인은 역시 무대에서는 화려한 게 좋은 거고 평상시 생활에서는 그게 정말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다고 봐요. 정말. 양면성이 예. 있죠. 지금도 물론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항상 이런 생각을 뒤늦게 해보는 게 예를 들자면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연예인이 되려면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해야지 되고 나서 나 이거 진짜 예를 들자면 짜증나서 못하겠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럼 거죠. 프로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랄까 연예인이라는 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냥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로거든요. 하나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불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제가 전성기에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한 사실 제가 어디 가서 트로피를 받아도 어떤 느낌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요. 주니까 받는 거구나. 뭐 그런 좀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네.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네. 아니 그때 이렇게 한창 전성기 때도 그 박남정 씨 얼굴 표정이 별로 변화가 없어서 세심히 별로 보셨네요. 변화가 없어서 그냥 원래 표정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분인가 보다 그랬더니 마음으로도 별로 그냥 덤덤하게 받으셨군요. 모든 상황을. 예, 좀 욕먹을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6집 앨범 얘기 좀 할게요. 그 6집 육집이요? 앨범이 직접 육집이 제작하셨던 이제 거죠? 제가 5집부터 제가 직접 제작을 했어요. 네. 4집까지는 어떤 사무실 소속으로서 그 진행이 됐던 거고 4집의 그 타이틀곡 여인이여라는 곡이었어요. 여인이여 하는 노래. 네, 네. 그리고 이제 5집 때부터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응어리가 졌던 음악적인 고집.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데뷔곡이 아바라미어라는 곡인데 네. 그 노래를 지금도 참 좋아해요. 멜로디도 참 좋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노래도 그렇지만 뭔가 이 춤적인 요소를 막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춤으로 이제 부각이 많이 됐지만 사실 음악하고는 노래하고는 춤하고 굉장히 언밸런스였어요. 이게 그 춤이 거기에 맞는 춤이 아니고 네. 노래가 거기에 맞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어떻게 이슈가 돼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제가 바램적인 면에서 이렇게 불만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5집부터는 제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막 제작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런 뭐 표현을 하고자.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제작했던 곡이 BS 친 날들이라는 곡이고 네. 완전 댄스 뮤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6집이 이제 그것도 제가 제작을 한 건데 멀어지는 너라는 곡으로 타이틀곡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건 이제 거의 뭐 그 마이클 잭슨의 댄저러스라는 그런 풍의 음악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떤 그 제작적인 데서 홍보하고 있는 데서 어떤 사업적인 그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하다 보니까 그 제반적인 사항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냥 앨범만 내놓은 거예요. 네. 앨범만 내놓으니까 내 음악이 좋으면 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앨범만 내놓고 예를 들자면 어떤 이 컵을 하나 만들어도 컵을 만들어 놓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수요가 생기게끔 이렇게 알려야죠.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노을 같은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앨범을 냈다 그러니까 TV 활동을 한 서너 번 정도 방송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좀 제가 공부를 직접 하기 시작했죠. 인생 공부를. 그러니까 5집, 6집 앨범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시면서 예. 그 전에 어떤 인기나 예. 또 본인이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지위만큼은 갖지 못하시는 조금 이제 예전만큼 인기가 예. 얻어지지 못했죠. 반응이 그렇게 오지 않았었죠. 예. 5집하고 6집하고 좀 이렇게 제가 어려움을 좀 보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회의를 갖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좀 공백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또 그런 풍의 음악 위주로 제가 또 막 제작을 했다가 이것도 제작해 놓으면 뭐해? 뭐 어떤 이런 마인드. 그래서 이번에 7집에는 내가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음악적인 고집은 나 이제 치워야 되겠다. 대중적인 거하고는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완전히 맡겨야 되겠다. 어떤 나는 그냥 그 노래만 참여해야 되겠다. 네. 노래와 추민적인 것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합해가지고 준비를 했죠. 네. 그렇군요. 네. 그 6집 앨범 나왔던 게 몇 년도였어요? 96년도요. 96년도. 예. 그러면 사업하신 이후에 또 앨범을 냈었던 거네요? 그 어떤 사업 얘기 좀 사업이요? 꺼내고 싶어서. 95년도 사업은 이후에. 그 이후에요. 네. 그 이후에? 예,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원래 그 영어를 잘하진 않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항상 호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한 게 일반적으로 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이 랩송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사 자체를 갖다가 영어 그 수거 있잖아요. 네. 수거를 갖다가 가사로 만들어서 한번 그 음악을 흥얼거리다 보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암기하는데 어차피 수거는 이게 대체적으로 암기해야 되잖아요. 단어 수거는. 네. 그래서 수능 대비 수거를 갖다 총 모아가지고
그 노래 100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더그라운드 랩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랩을 시키고 제가 음악에 참여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네. 프로듀서만 하고 제작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랩 잉글시라는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CD로 만들었죠. 네,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제 그것도 어떤 제반적으로 모든 사업적인 거를 준비를 해놓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홍보 단계가 좀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업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예. 잘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거라고 평가하세요? 아니 생각한 것대로 완전히 안 된 건 아니고요. 네. 애초에 생각을 그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앨범이나 그 가수의 앨범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시도를 해서 안 되면 그거로 끝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재기가 거의 어렵다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지만 영어 공부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해갈 생각이죠. 네. 교육용 CD를 지금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발매를 보면. 한 거죠. 예. 몇 장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아직 안 쉬어봤어요, 제가. 네, 제가 나중에 쉬어보고 알려드릴게요. 100곡 정도가 되면은 보통 그 음악 길이로 따지면은 곡당 수거가 한 7, 8개 들어가요. 어. 일반적으로 그 취지가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랩송을 다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노래라는 것들도 일반적으로 자기가 외우려고 그러지 않아도 어떤 노래 사비 부분은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네. 1절과 2절은 잘 기억이 다 안 나도 그 후렴 부분 있죠. 반복하는 부분은 네. 그래서 그 노래 1절과 2절에는 성우가 본토 발음으로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사비 부분만 딱 8소절씩 거기만 이렇게 랩으로 그렇게 해놨죠. 그렇게 해서 네. 한 100곡 정도 해놨어요. 노래 길이는 보통 한 3, 4분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뭐 사업가로서도. 박남정 씨가 그렇게 그 여러 가지의 일들을 쭉 경험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얘기를 저희가 잘 들었고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예. 저희와 또 많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뭐 박남정 씨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실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예. 늘 자리하고 계시고 우리 박남정 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박남정 씨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어린 시절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요. 예, 어머님도 저기 목사님이시고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어머님께서 그 성결교 신학대학 나오시고 네.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요번에 금년 초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네. 남자 동기분들은 벌써 한 예전에 다 받으셨는데 아직 여자분이라 쉽게 그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목사 안수 받으셨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한 8년 동안 그 선명이 합창단이라고 6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근데 또 그 선명이 합창단이라는 게 선명자가 문선명하고 비슷해가지고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 통일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기독교 재단이고 거기서도 항상 생활이 그 매일 식사 기도 같이 하고 저녁 때마다 저기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네. 그런 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예배 속에 살아왔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태 신앙인이었기 예, 예. 때문에 예. 믿음 생활은 예, 쭉 해올 수 있었군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 박남정 씨 아버님께서 일찍 예. 돌아가신 걸로 예. 들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예. 키우셨네요. 평생 저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가르치시면서 네. 이렇게 살아왔죠. 어머니께서 참 힘드셨겠어요. 예, 정말 제가 봐도 정말 단단하시고 정말 강하신 분이시고 제가 어머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네. 이른 새벽에 무릎 꿇고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 그게 항상 제일 먼저 떠올라요. 네. 그리고 오직 그냥 오로지 그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시는데 모든 뭐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오로지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모든 일생을 바치시고. 그 어린 시절에 박남정 씨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글쎄요. 어린 시절은
뭐 엄마 말씀대로는 어머님 말씀대로는 굉장히 개구쟁이였고요. 개구장이었대요. 예, 무지하게- 춤추는 거 좋아했답니까 어릴 적? 아니요, 그때는 춤하고는 별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한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춤 쪽에 어떤 그 끼를 제가 갖게 됐고요. 뭐 거의 저희 집안은 그 거의 전부 다 그 기독교적인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자라왔죠. 네. 기독교인들은 이제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예. 표현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노래도 부르게 되고 예.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예. 분위기 속에서 자라셨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뭐 거의 모르는 찬송 없이 뭐 매일 찬송하면서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자라왔는데 제가 조금 망가진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아직도 좀 제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어떤 그 성령적인 체험을 아직 경험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남들 앞에 그 모범적인 아주 신앙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마음 속엔 있는데 예.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늘 네.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네. 겸손한 자녀의 느낌을 주는데요. 어머님한테는 아직도 좀 구자리를 많이 먹죠. 어머니의 목사님이시니까 네. 당연히 예, 그러겠죠. 네,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으시고. 예. 어머니께서는 제가 목사님 되는 게 이제 그래도 그 소망이신데 아, 그러셨어요? 제가 신학대를 들어가긴 들어갔었어요. 처음에. 그러셨어요. 근데 그 졸업은 안 했죠. 네. 그냥 들어가자마자 적응을 못 하고 제가 사실은 중퇴했는데 들어가게 된 동기도 사실은 제가 연예계 학교를 들어가려고 네. 예술 전문대를 그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신학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또 제가 마음을 바꾸고 신학대를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제가 사실 그때는 공부에 뜻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앉아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 박남정 씨가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어머니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중간에 이제 가수가 되겠다. 당시만 해도 그 박남정 씨가 그 추는 춤은 예. 굉장히 앞서가는 춤이었고 좀 파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볼 때는 예. 그런 장르였는데 예.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가수로서 생활하겠다고 할 때 어머니가 예. 좀 반대하시지 않았을까 예. 신앙적으로. 그러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랬습니까? 그래요? 예.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쯤인가 그 제가 비지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비지스가 나오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엄마 나도 저렇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겠느냐. 그랬을 때 뭐 그냥 바로 뭐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머니께서는 소리. 네. 그 옛날 그 어떤 그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시고 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무래도 옛날 분들은 일단 그 연예계 쪽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일단 안경을 끼시고 보시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저한테도 이왕이면 열심히 해라. 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입장인데 그 되기 전에는 사실 좀 반대를 많이 하셨죠. 네. 근데 뭐 제가 좀 제 뭐 주장을 워낙 강하게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랬고 이제 가수로 데뷔할 때 정말 데뷔할 때 예, 그때도 사실 어머니한테 통보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알게 되셨을 때 뭐라고? 예, 알게 되시고는 뭐 이제 좀 이제는 이왕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좀 그래도 그 빠른 성장을 보이니까 네. 그 어머니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안심을 하셨던 건지 네. 왜냐하면 그쪽 계통에 나가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계속 그러지 않고 생각보다 그 이렇게 오픈된 쪽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네. 어머니께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오셨죠. 네. 어머니께서 늘상 이제 박남정 씨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 뒤에서 기도하는 후원자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머니 기도가 없으셨으면 아마 제가 그랬겠죠. 제 성격이 아마 엄청나게 더 삐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죠. 네. 어머니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남정 씨를 두고 기도하셨는지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시니까 뭐 제 건강이나 그리고 제 건강을 항상 챙기셔가지고 매번 그 한약방 가서 그 약을 지어다 주시고 네. 뭐 항상 걱정하시고 또 우리 애기들 뭐 우리 집사람이나 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빨리 좀 지금으로서는 남들에게 이 어떤 너의 탤런트를 너의 달란트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도할 수 있는 곳에 그렇게 하고 뭐 복음성가를 앨범을 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항상 어머님이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러시면서 네. 또 그런 내용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박남정 씨가 그래도 살면서 어렵고 예. 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하나님과 대화할 거 아닙니까? 네. 박남정 씨가 그 위로받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박남정 씨에게 응답하시고 또 박남정 씨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자녀라는 그런 느낌을 가끔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확 변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남들 앞에서 막 모범적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제가 삐뚤어 나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에서도 항상 잡아주시지 않은가. 네. 어떤 이렇게 좀 위험천만하게 다니다가도 여기 이상은 어떤 계획이나 뭐 어떤 걸 통해서라도 너는 우리 식구야 예를 들자면 그런 차원에서 그게 바로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주위 분들을 통해서 기도로 네. 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뭐 그렇게 이렇게 탁탁 잡아주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마음을 들어요. 그런 네. 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네. 본인 신앙에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영향이 제일 이제 큰 것 예, 같은데 그렇죠. 그 어머니에게 늘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까? 성격상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아직도 어머님 앞에서는 좀 철없이 노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외동아들로 커왔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들었고 또 우리 애기들도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가끔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근데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식들이 느끼기에는 어머니만큼 네. 따라가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죠. 오늘 어머니 이미 이 방송을 틀림없이 보시고 계실 거거든요. 예. 제가 나온다고 또 네,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장을 이렇게 펼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예.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고 예. 또 그동안 내가 그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을 알면서도 고맙다고 표현 못했는데 예. 어머니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정말 가슴 우러나오는 얘기 어머니한테 공개적으로 해주시면 예.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카메라 보고 인사하실까요? 예. 어머니만큼 또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생을 바치셔가지고 하나님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엄마 소망대로 이렇게 지금 되지 못하고 엄마 속을 아직도 많이 썩이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범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어릴 때 어머니 생신 때 제가 무슨 이렇게 엄마 빨래할 때 하실 때 이렇게 앉으시라고 요만한 의자하고 무슨 뭐 이렇게 자잘구레한 거 어머니한테 사드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저 평생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요. 아, 우리 그 목사님이 되신 어머니 지금 아마 이 아들의 그 고백 또 눈물 뭐 보시면서 네, 뭐라고 뭐 특별히 갑자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뭐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가끔 어머니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도 가끔 있었고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빨리 어떤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고 싶은 생각이고 또 그렇게 되겠다고 어머니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저희가 대신 옆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아, 이미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그래요. 박남정 씨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그 박남정 씨의 또 다른 그 인간적인 면과 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아마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정 얘기를 이제 네.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뭐 너무나 가정적이시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뭐 거의 집에서는 제가 딸 둘하고요. 네. 이제 아기 엄마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어떤 마인드로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집에서는 그냥 짐꾼이고 애들하고 엄마하고 셋 다 공주님이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요. 아, 그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렇게 살고 뭐랄까 항상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연구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좀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8년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좀 제가 말씀드리기 창피한 어떤 그런 뭐랄까 좀 그 가정적으로 화목하지 못한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서도 하다못해 어떤 부부 싸움이 될 만한 요소 같은 거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죠. 그리고 네. 애들한테는 항상 친구가 되는 자세. 음. 애들한테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마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는 혼을 낼 땐 애들에도 절대 짜증내지 않고 절대 신경질 내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게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어떤 혼을 내다 보면 신경질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나가죠. 예, 감정이 나오면 그건 굉장히 그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혼을 내고 나서는 꼭 한번 안아줘야 된다는 그 철칙을 가지고 있죠. 뭐 그런 자세로 저는 생각하고 어디서 있어요. 그렇게 네. 훌륭한 아빠의 요소를 다 배웠을까요? 그거는 뭐 특별히 배웠다기보다도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예. 해요. 근데 혼내고 나서 꼭 안아주고 그러면 별로 혼난다는 기분은 안 들겠어요. 근데 아이들. 제가 그거는 어디서 책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꾸지람에 대한 어떤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한번 어느 정도 큰 소리를 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한번 분위기를 악화를 약간 시켜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같이 그 분위기에 빠져야 된대요. 네. 나도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 아, 아빠가 그리고 그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랬나? 뭐 어떤 그 분위기 같이 그 삭막한 분위기에 잠깐 빠져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갔을 때 이제 빨리 맞아요. 온화하게 네. 해주면서 해줘야 얘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다시 뉘우침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야 저리 가. 뭐 이런다든지 막 화를 내고 그래버리면은 그게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고 그게 쌓이다 보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게 저는 또 집에서 또 1번지 데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1번지. 예, 그게 이제 그 집에서 근처에 1번지라는 어떤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쉬는 날 같은 걸 잡아서 무조건 외식을 하든지 그래요. 둘만의 시간을 갖자. 애들도 필요 없고 네. 무조건 둘만의 시간을 갖자. 네.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도
앉아서 하다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소스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동안에 뭐 쌓였던 거. 네. 그러면은 쌓일 일이 없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생길 일이 없고 어떤 그런 차원 뭐 이런 걸 나름대로 막 그래요. 해보죠. 아니, 자녀 교육 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박남정 씨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자녀 교육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실생활에서 적용도 잘 못하고 네. 예. 그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뭐 완전히 지금 아주 잘 적용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또 밑바탕이 뭐가 저는 깔려 이제 있길래 그럴까 애들을 하는 보면서 생각이 항상 드네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얘가 나라고 생각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네. 얘가 괴로워하면 나도 괴롭고 얘가 즐거워하면 나도 즐겁다는 그런 마인드로 네.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얘가 알아들을까? 음흠. 어떻게 하면은 뭐 이제 괜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길을 다니다가 뭐 버스관이나 아니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부모들이 애들이 좀 떠들거나 좀 이랬을 때 물론 또 그냥 마음대로 놔두는 사람은 안 되죠. 근데 막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애들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등어리 때리고 막 이런 거 보면 야, 제가 과연 힘이 있다면 어린애가 힘이 있다면 부모한테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맞으면 맞아야죠. 네. 끌고 가면 끌려가고 힘이 없으니까 단지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게 쌓이면 좀 굉장히 큰 안 좋은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아내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그 아내와 처음 결혼을 하실 때 예. 종교가 달라서 예. 물론 이제 어머니가 종교가 특별히, 다른 반대도 거는 하시고 그랬다고요. 집안이 약간 불교 쪽이었는데 네. 그렇게 뭐 그냥 불교라기보다는 거의 무교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큰 관심 없이 있었던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 아내가 이제 결혼하셔서 우리 이제 박남정 씨와 같이 예. 교회 나가시고 예. 이제 처음에는 사실 좀 그게 쉽지가 않았죠. 네. 왜냐하면 그 전혀 생각이 없는데. 네. 근데 오랜 세월 교제하면서 같이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거의 주도하셨죠. 음. 어머니께서 주도하시면서 그리고 제 여자가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 집에서는 거의 하인처럼 지내요, 저는. 그리고 그 대신 정책적인 면, 예를 들자면 그 모든 결정하는 권, 모든 그런 거는 무조건 저한테 의지를 해요. 음흠. 마누라가. 그냥 뭐 하나 고민이 있어도 다 나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 그럼 무조건 따라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컵을 하나 놔둬도 제 맘대로 못 놔둬요. 쓰레기통도 자기 모든 제 맘대로 못 놓고 뭐 먼지 하나부터 뭐 커튼이고 뭐고 다 100% 정해야 돼요. 또 전 그걸 또 재밌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사사로운 거는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뭐 교회라든지 뭐 이런 네. 거는 또 이제 예 그냥 스스럼 없이 내가 제가 하자는 베풀 대로 거는 베풀고 예, 다 또 따라오죠. 아내가 존중해야 될 건 존중해. 그게 네. 정말 민주적인 부부고 또 성경적인 부부인데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내도 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두 딸과 함께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어요. 아빠로서 예.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두 딸을 위해서 예.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아빠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세요? 일단 뭐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언제나 화목한 그 부부 관계와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걔네들도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서나 예절 바르고 첫째 예절 바르고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부하라고 뭐 하라고 뭐 이렇게 할 생각 없고 그냥 평범하게 공부도 반에서 뭐
뭐 1등이고 5등이 그런 거 필요 없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 남에게 게을르지 않게만 살고 그러면서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끔 기도를 어머니가 박남정 씨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거만큼 제가 못 따라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 아빠로서 지금 또 딸들에게 네. 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 존귀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 사실 이제 일맥상통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는 어머니로부터 흘러오는 것이 네. 본인에게 또 배웠고 그것이 예. 또 자녀들에게 이어진다고 어머니께서도 생각하니까. 자주 오셔가지고 네. 네. 예,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지금 이제 둘째는 막 100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아무것도 모르지만 첫째는 이제 자기가 막 무슨 이상한 말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네. 귀엽겠네요. 예. 첫째가 시은이, 예, 시은이요. 네. 4살이에요. 네. 그리고 둘째가 시우. 시우. 예. 네. 이름도 아주 예쁘게 지으셨어요. 그 두 딸을 위한 그리고 아내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박남정 씨 본인을 생각을 해서도 이제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계획이 제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기도를 사실 제가 많이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중심적인 것 같아요.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무엇보다 부럽지 않게 네.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체험이 아닐까 그 성령적인. 근데 그런 체험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기도를 드리죠. 네. 그래 오늘 우리 이제 이 박남정 씨의 우리 평상시의 모습과는 다르게 또 예. 아주 정말 더 한꺼풀 벗고 들어간 깊은 얘기를 나눠보니까 예.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특별히 오늘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박남정 씨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비전이 있는지도 예.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머지않아서 저는 우리 박남정 씨가 이 자리에서 가스펠 음반 하나 들고 나와서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라고 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해 보면서 예. 과거에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가수로서만 대중들이 다가갔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예. 또 인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위로도 주고 예. 힘도 주는 예. 그런 가수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희가 옆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들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뭐가 묻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돈 가치가 떨어질까요? 돈이 뭐 묻었다고 떨어지겠습니까? 돈은 돈이죠. 그렇죠? 네. 우리들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 계획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뭐 어렵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픔을 겪게 되면은 사람이 참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변함없는 가치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